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장으로 정리 끝 핵심 비교 정리 32번입니다. 이건 33회 때 출제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지역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기타 지역은 250, 농지 500, 임야 1000입니다.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두 배씩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지정권자가 이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 공고한 면적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지정인데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물론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하여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시만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세종시는 충청남도 안에 있었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시도지사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에 구룡마을, 그리고 강남 일부 동, 목동 이런 데 지정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 이런 데가 지정되어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전국토의 1%도 안 됩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전국토 25%가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허가구역이 다 폐지됐죠. 옛날에 있었는데. 자,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다르다는 것, 이것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출제됐고 우리 공인중개사 공법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지상권도 유상계약이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예약도 허가받아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1개월 이내인데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도, 미리 사는 게 선매죠.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도 감정가격인데 선매 가격은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죠.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이신청도 1개월 이내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도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이죠. 선매가격은 감정가격,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선매는 먼저 살려면 시세대로 사야 되겠죠. 근데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하니까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인이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선매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실태조사 매년 1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는데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용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자, 효력 발생은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오로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 한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또 한번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이라는 숫자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지정 공고한 날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5일 숫자 오직 2번밖에 안 나온다. 자, 다음 문제,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단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 대상 토지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종전이라는 것은 개정되기 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고 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 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주거지역 얼마라고 했습니까?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면적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33회 때 출제됐기 때문에 34회 때도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상업공업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종전 100이었는데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통상 2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33회 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무려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